직원에게 맡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또 대표님 일이 됐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사장은 아닙니다. 9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현재는 총괄이사로 대표님의 고민과 직원들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회의 마치고 나오시면서 왜 이것까지 내가 결정해야지? 라고 답답함을 털어놓기도 하시고요. 회의 끝나고 나온 직원들이 어차피 대표님이 다시 바꾸실 텐데요? 라고 투덜대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이상하게도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같은 문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직원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고 직원은 어디까지 자기가 판단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답답했는데 둘 다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맡겼던 일은 결국 다시 대표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느 한쪽 입장을 듣기보다는 직원에게 맡긴 일이 왜 계속 대표님의 일이 되는지, 그때 직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직원에게 맡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하나 생겼고 직원이 대표님 자리로 옵니다.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처음엔 방향만 잡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다 보니 대표님이 결정하고, 파일을 보다 보니 대표님이 수정하고, 거래처 상황을 듣다 보니 마지막 전화까지 대표님이 하게 됩니다. 직원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결국 일은 대표님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럴 때 대표님들은 거의 같은 말을 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내가 하는 게 빨랐겠다. 아마 이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대표님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직원을 뽑았는데 일이 줄기는커녕 더 늘고, 맡겼는데 중간 확인도 내가 해야 하고 당연히 마지막 책임도 대표인 내가 집니다. 그래서 대표님 입장에서는 직원이 일을 떠넘긴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직원은 일을 떠넘긴 걸까요? 저는 그 행동 뒤에 있는 이유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같은 장면을 다른 시선으로 한번 보는 거죠. 직원은 일을 받는 순간 일을 어떻게 할지보다 어디까지 내가 결정해도 되는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일은 받았지만 권한의 범위는 듣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거래처와 일정을 내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지, 비용을 조금 더 써도 되는지, 기존 방식과 다르게 진행해도 되는지, 고객에겐 어디까지 정보를 오픈해도 되는지 잘 모릅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알아서 판단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직원에게는 그 정도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근속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다 보니 경험 자체가 부족한 직원도 적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결정했다가 왜 보고도 안 하고 진행했어요?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까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라는 말을 듣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눈에는 또 일을 가져왔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직원은 일을 가져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판단을 가져왔고 책임을 가져왔고 불확실성을 가져온 것이죠. 그렇다고 이런 상황 대표님도 원해서 선택하는 건 아니죠. 대표님이 일을 다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을 교육하느라 거래처를 마냥 기다리게 할 수도 없고요. 직원의 판단 연습 때문에 고객을 믿을 수도 없죠. 대표님 입장에서는 지금 고객이 중요하지 직원 교육이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대표님은 덜컥 정답을 줍니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파일 주세요. 내가 고칠게요. 시간 없으니까 이번엔 내가 할게요. 이 말은 회사를 지키려고 나온 말입니다. 오늘 생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선택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다른 문제가 생기죠. 대표님이 답을 빨리 줄수록 오늘 일은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직원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도 일이 해결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일을 받아오다 보면 어느 날 대표님 책상 위에는 회사의 모든 판단이 쌓여 있습니다. 직원은 많이 있는데 다들 대표님 한 사람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실제로 많이 봤던 대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직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대표님, 거래처에서 일정을 일주일 미뤄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평소라면 바로 답을 하셨을 거예요. 안 되지, 연락처 줘요, 내가 전화할게. 이 순간 대표님은
판단도 가져오고 업무도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답을 주기 전에 조금만 다르게 물어보는 거죠. 땡땡씨, 일정이 미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직원이 말합니다. 다음 공정이 이틀 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묻는 거죠. 그럼 지금 가능한 방법이 뭐뭐 있어요? 직원이 생각한 뒤 답을 하겠죠. 기존 일정을 유지하도록 요청하거나 일부 물량이라도 먼저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땡땡씨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직원이 말합니다. 일부 물량을 먼저 받아서 다음 공정을 진행하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때 대표님이 기준을 정해주시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하세요. 다만 추가 비용이 생기거나 일정이 사흘 이상 늦어지면 다시 알려주세요. 대표님이 이제 직원이 가져온 일을 다시 받는 게 아니라 직원이 판단할 수 있는 선과 다시 보고해야 될 선을 그어주신 거죠. 물론 솔직히 현실적으로 모든 직원을 이렇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을 알려줘도 계속 책임을 피하는 직원도 있고요. 방법을 알려줘도 생각하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 문제까지 모두 대표님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이 대표님에게 다시 넘어오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직원에게 질문에 정답을 바로 말하시지 말고 다시 질문을 던져보세요. 처음에는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직원이 당황할 수도 있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바로 일을 덜컥 가져오지는 말아보세요.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어떤 방법을 생각했는지, 왜 그 방법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직원에게 일을 맡긴다는 것은 업무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판단할 기회도 함께 맡기는 거기 때문이에요. 직원이 일을 가져온 것인지 판단을 가져온 것인지 그 차이를 알게 되면 화가 조금 줄고 대신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대체 왜 직원을 뽑아도 결국 일은 다 내가 하고 있지? 라는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이기에 지인에게도 가족에게도 쉽게 털어놓기 힘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사장의 독백을 회사가 움직이는 기준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사장 독백의 신사였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또 사장 독백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